존재하는 국민 여러분. 당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아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민주파출소랑 카톡 검열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민주당에선 가짜뉴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게 신고가 되면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국회 공당이 이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도 고발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는 건데,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뉴스를 보고 나르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네. 대표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되고 또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경고하고 또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극단주의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고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셨겠지만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소위 이 무도한 폭력과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의 근원, 이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무슨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을 해서 뭐 90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신문을 했더니 자백을 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아주 버젓이 유포를 하는데 이거는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모두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기본적 정보를 왜곡하면 그건 타인의 주권을 빼앗는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고 만약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 일종의 조직과 같아지겠죠.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일극체제라고 할지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국민의힘이 저렇게 극의구적으로 막 분열하고 내부적 갈등이 격화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현상일 수 있겠죠. 본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 중에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 뜻이니 겸허히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 여론조사 특위에서는 조사기관을 방문하려다가 취소했고 여론조사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의 행보는 지지율 하락 원인이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조금 더 듣고 싶고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만 명태균 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그 사례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조작으로 지난 대선 경선 또는 본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또 조작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묻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너무 지나친 의도적 고의적 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면 뭐 그걸 알아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우리의 예측과 벗어나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뭐 국민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보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저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우리가 항의하는 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라면 지금은 어쩌면 그 강자가 제거된 일종의 갑의 위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더 높아졌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성 있게 우리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정책의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심각하게 좀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오늘 이건태 법률 대변인에 따르면 아직 대표님께서 위헌 법률 심판에 제청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에 제청하실지 여부에 알고 싶습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대표님께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거법 재판에 대한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거는 뭐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과 진영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며 현실적 실용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2년 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쿠데타로 이 시대의 과제는 이제 회복과 성장이 됐다고 진단하며 현실적 실용주의만이 위기 극복과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와 K디스카운트 해소, 집중적 투자로 AI 로봇 등 신성장 동력 창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더 낮은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정치 보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단어조차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재명 자신에게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를 절단내버릴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자신에게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현실적 실용주의 전환을 선언한 데 대해서도 22대 국회 내내 정치투쟁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와 경제적 실용주의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